경찰청장이 13만 준 군사 조직을 이끌고 있는 수장입니다. 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생활 운운하세요? 네, 의원님 지적 인정하고요. 제가 이번 사실은 참사를 계기로 제가 뭐 주말을 포함해서 제 사생활에 대한 재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네. 뭔 다짐을 하세요? 책임을 지시면 되지. 예. 그날 음주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음주하셨냐고요?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 밝혀드려야 되나요? 음주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동대 요청에 대해서 서울청장은 기동대 요청 없었고 교통기동대 20명 요청 외에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정언하신 거 맞죠? 맞습니다. 이임재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전에 기동대 요청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청을 하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분 중에 누군가 한 분은 증언을 허위로 하고 있거나 또는 은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이임재 증언? 예. 김광호 증언 맞습니까? 네. 저는 뭐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판단을 통해서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보다는 마약 관련 가시적 경찰 활동에 훨씬 더 적극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7월 달부터 마약 문제가 굉장히 불거져서 저희가 7월 달부터 마약 특별 단속도 시작했고 또 우리 경찰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부터 마약에 대한 특별 대책을 또 지시하셨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약과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얼굴 왜 가리셨습니까? 마스크 한번 벗어주시죠. 추가 범행 있습니까? 피신 유기장소 진술은 왜 번복하신 겁니까? 우발적 살인 맞습니까? 계획 범행입니까?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금품 노린 거 아니십니까? 피해자의 유족에게 한 말씀만 다시 해주시죠. 유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한 겁니까? 제 살해 생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추가 피해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오늘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의 1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실 대응에 대해서는 뭐 여야 간에 입장차가 없었는데 이제 질타가 이어졌는데 아까 제 청문회를 쭉 보니까요. 여야의 초점은 또 확연히 나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야권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마약 수사의 책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또 여권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대응이 늦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참사 전후로 이 전 서장이 서울경찰청에 경비 기동대를 요청했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한 내용을 놓고도 진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네, 지금 백 반장이 야권에서 마약 수사의 책임을 물었다고 했잖아요. 오늘 김광호 청장이 서울청장이 참사 당시에 인파 관리보다는 마약과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의당 장혜연 의원이 김 청장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인데요. 그 이후로 7월부터 시작된 마약 특별 단속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마약 특별 대책 지시, 그리고 헬로윈 축제에 마약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는 언론 보도가 많았다는 점을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파 밀집에 따른 위험성 제기가 없다고 증언했지만 경찰청 내부 문건에 김 청장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 담겨서 위증을 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이 몰랐다 이런 발언을 반복하면서 유족들이 그게 자랑이냐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주민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여야는 국정조사 연장 그리고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다시 한번 거론했다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개각설에 선을 그으면서 이상민 장관의 유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다시금 파면 요구를 할 거고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사유가 될지 의문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네,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얼마를 연장할 거냐에 대한 시각차는 있지만 국민의힘이 뭐 거부감이 그 정도로 크지는 않는데 지금 이제 1월 임시국회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크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오늘 안건도 없이 막연히 임시국회를 열어서 방탄국회를 만드는 건 맞지 않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여당이 방탄국회 프레임으로 억지를 부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는데 무엇을 방탄하느냐면서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방탄이 아니다. 본인이 네, 직접 또 네. 해명하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뉴스픽에서 저희가 관련된 얘기 이어가고요. 전 들어갈게요. 네. 네, 오늘 회의는 이 실장 박마커, 유체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의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오늘이 사흘째인가요? 맞습니다. 네, 유정아 실장은 연락 없어요? 전혀 없네요. 전혀 없어요. 잘 놀고 있는 모양이고요. 자,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직접 여러분과 소통할 예정인데요. 오늘 주제는 뭐예요, 백반장? 왜 웃고 있어요? 네, 아니 웃고 있어요? 국장님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논란이 일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정의원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정치부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관련된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말한 데 따른 건데요.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또 1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 등을 놓고서도 입장차를 크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 살해범인 이기영의 마스크 쓴 실물이 오늘 공개됐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우유체커입니다. 수요일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다시 탄핵, 눈만 빼꼼, 효력 정지 검토, 구멍 뚫린 빗장, 합격, 불합격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5, 오랜만에 여의도에서 시작합니다. 새해부터 협치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정치권입니다. 저 울체커가 윤 대통령의 신년 구상, 또 신년 인사회 소식 전해드릴 때부터 조짐은 이미 보였죠. 이른바 이메일만 띡, 때 좀스럽다 논란인데요. 야당과의 소통, 즉 협치입니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이 부분이 아예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연 신년 인사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신년 인사회에 여러 사람들하고 인사회 하는데 저를 오라고 했다고요? 네, 여야 간의 본격적인 라운드가 열렸습니다. 라운드 1,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연초 개각설에 손을 그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제가 다정의 중간에도 열심히 챙겨봤지만 공식 반응을 내지 않던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오전 회의에서 지도부가 직접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이상민 장관 당장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참사 예방 실패 명백합니다. 책임 회피 심각합니다. 유족 명단 관련 위증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민주당의 해임 건의를 수용해서 대통령은 즉각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기 바랍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치를 박홍근 원내대표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동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입니다. 경찰 수사 끝나고 국정수사 끝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은 안 된다면 저희는 강력한 어떤 파면 요구를 다시 할 거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결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뭐 탄핵이라도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하지만 어제 개각설 일축으로 윤심을 확인한 국민의힘입니다. 적극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여기서 바로 라운드 2 들어갑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차 기간보고 때 들어오지 않았던 여당 의원들도 복귀했습니다. 당시 보이콧의 이유,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보좌진의 도찰 논란이었죠. 이 신경전을 촉발한 건 앞서 YTN을 통해 공개된 조수진 의원의 같은 편인의 발언
발언이었습니다. 조 의원 오늘에서야 이 발언에 대해 사과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용 의원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혹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우선 유족들이 굉장히 격양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근데 신현영 의원 사안만 물어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유족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고 고함을 지르시고 하니까 제가 어떤 혼잣말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녹음이 됐을까? 저는 그거는 용해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용 의원이 이 조수진 의원의 발음을 녹음해서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열리기까지 우여곡절 많았던 청문회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청문회 내용은 알잘 딱갈센 자부하는 박준우 마커가 잠시 뒤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저 울체커는 국정조사 기한 연장 공방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오늘 다시 한번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몽리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만큼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자는 요구가 이렇게 야당이 집권 여당에 애원할 일인가 참담합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끝내 거부하더라도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야3당 단독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까지는 국조특위 여야 간사의 논의에 맡겨놓겠다고 했습니다. 이 여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기간 연장 못할 것 없다는 기류는 읽힙니다. 여가부 폐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처리 문제와 주고받으면 어떻느냐 이런 협상 전략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장 큰 쟁점, 기간이 연장될 경우 열릴 3차 청문회 증인 문제입니다. 여당에서는 닥터카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야당에선 참사 생존자와 유족들을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다시 꺼내든 이상민 탄핵 카드도 변수입니다. 합의가 되면 합의된 대로 하면 될 테고 합의가 안 될 때 어떻게 할지는 다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3차 청문회 정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둘러싸고 조금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라운드 3, 1월 임시국회입니다. 오는 8일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1월 임시국회를 이어가자는 민주당이죠. 올해 들어 일몰돼버린 법들의 연장 처리, 또 최근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 청문회 등을 이유로 듭니다. 다른 말로 해석하면 국민의힘에서 의심하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 아니라는 건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그게 진심이라면 이렇게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일할 거 있다는 이유로 그냥 막연히 임시국회를 열어서 방탄국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우선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민주당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상 불체포 특권을 행사해서 영장 기각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방탄할 의사가 없는 것이 맞다면 최소한 비회기를 만들어서라도 일반인과 똑같이 사법 처리 절차를 밟는 그런 순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되물었는데요. 임시회 소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님 본인의 방탄국회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건데. 아니,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하죠? 네, 치열한 논의 좋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못 내고 싸우기만 한다면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여야는 서로 왜 그러냐, 비호감이다, 남탓만 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비호감 과연 상대방뿐일까요? 이러다가 다정의 운영진들의 최애곡이 될 것만 같은 노래로 첫 번째 픽 마무리합니다. 세상에 비호감 딱 두 명 있대. 두비두밥 그게 나야.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만 계셔도 저는 충분히 협치든 소통이든 많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협치를 이렇게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를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네, 두 번째 픽은 눈만 빼꼼입니다.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죠. 이기영이 오늘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예전에 찍은 증명사진으로만 얼굴이 공개돼서 오늘 실물이 제대로 공개될지에 관심이 쏠렸죠. 얼굴 왜 가리셨습니까? 마스크 한번 벗어주시죠. 무발적 살인 맞습니까? 계획범행입니까?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금손 노린 거 아니십니까? 피해자의 유족에게 한 말씀만 다시 해주시죠. 유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한 겁니까? 제 살해 생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추가 피해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기영은 눈만 빼꼼 내밀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검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얼굴을 공개하려고 했지만 강제로 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씨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얘기해봤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의 범행을 가족이 알게 되는 것을 꺼린 탓이라고 하는데요. 얼굴만 가린다고 범행이 가려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바꾸는 이기영이죠. 지난해 살해에서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힌 전 동거녀. 경찰이 이 씨의 진술에 따라 수색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시신 유기 장소를 바꿨습니다. 앞서 이기영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캠핑용 차량 루프백에 담아 파주 공릉천 일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가에 묻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인 지 8일째입니다. 유기했다는 말 한마디에 경찰이 엿새 동안 공릉천 수색에 집중한 걸 알고도 이제야 묻었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네, 경찰은 이기영을 데려가 시신 묻은 장소를 정확히 대라고 수색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6명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이 경찰 조사 결과에선 추가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기영의 1년치 통신 기록에 바탕한 조사였죠. 전문가들은 이 씨의 행동 패턴을 볼 때 모르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갑자기 접근을 해서 고기 사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모습까지 우리가 봤고요. 알지 못하는 소위 비면식 관계에 있는 사람도 이런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로 봐서는 수사와 신변 안전에 대한 그 범위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네, 다음 픽은 효력정지 검토입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9.19 군사합의입니다. 사실상 남과 북 중 어디가 먼저 파기를 선언하느냐의 문제만 남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효력정지 검토를 입에 올렸습니다. 당장은 아니고 조건이 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참,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우리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파기를 고려하느냐는 이 취재진의 질문에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한 데서 한 발 나아간 겁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 부대를 창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소형 드론과 스텔스 무인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라고도 당부했습니다. 네, 네 번째 픽은 구멍 뚫린 빗장입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절차 강화 조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습니다. 격리하려던 호텔에 도착해서 방 배정을 기다리던 중에 도망갔는데요. 현장에 있던 질서유지 요원들도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질병청음 시스템 오류로 중국에서 들어온 이 장기 체류 외국인 또 내국인 명단이 각 지자체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XBB 1.5가 유행하고 있는 미국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 나옵니다. 지금 당장에는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보다 저는 미국에서 유입되는 게 사실 더 걱정이거든요. 균형점을 어떻게 맞출 건가가 이제 그건 이제 정치적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나 외교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그 부분 논할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줘야 정부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합격, 불합격입니다.
서울 자사고 중 한 곳이죠. 양정고가 올해 신입생 60여 명의 선발 결과를 하루 만에 바꿨습니다. 이 면접의 공정성을 위해서 임의로 부여한 수험생 수험 번호를 접수 번호로 다시 바꾸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하루아침에 합격자는 불합격자가, 또 불합격자는 합격자가 됐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내일 학교를 방문해 조사한 뒤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오늘 이태원 참사 첫 청문회가 열렸다는 얘기는 앞서 저희가 했고요. 관련된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주우민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야 간에 여러 쟁점이 있죠.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라든지 또 1월 임시국회라든지 여러 쟁점이 있고 또 정부조직법도 그중에 하나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또 국정조사와 정부조직법을 좀 연계하는 방안도 아마 여야가 논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마침 오늘 이 문제를 논의할 3+3 협의체가 만났다는 거죠. 네, 이 여야가 만났지만 이 가장 큰 쟁점인 여가부 폐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여가부 폐지가 윤 대통령의 이 대선 공약인 만큼 꼭 폐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옛날에는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가부의 존재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했지만 지금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인구와 미래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부분까지 확장한 본부를 개설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은 여가부를 그대로 두고 오히려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여성의 차별과 인구 격차 등 구조적인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다만 10대와 20대에는 역차별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여성의 차별을 막되 세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가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 승격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의 경우에는 현재 재단이 있는 제주에서 서울이나 세종 등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는데요. 한편 오늘 논의에 올해 예산안의 막판 쟁점이었던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여야는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아까 중국발 입국자 한 명이 도주하는 그런 사례도 좀 얘기했고 지금 저희가 또 철저히 막겠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시스템을 강화는 했습니다만 입국자 관리에서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질병청 시스템상의 문제로 누락된 그 중국발 입국자 규모가 좀 꽤 된다, 상당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오류로 내국인이거나 이 장기 체류하는 중국발 입국자 약 2,000명에 대한 정보가 지자체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전달이 안 되면서 이 각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지는 PCR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도 제때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질병청은 어제 문제점을 파악한 뒤 이 수작업으로 중국발 입국자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서 6시 반에 작업을 마쳤다고 합니다. 네, 방역당국은 통보가 지연됐다고 해서 입국 뒤 하루 이내로 정해져 있는 검사 기한이 연장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입국하신 분들은 오늘 꼭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격리시설에서 이탈한 중국인에 대해서 얼굴 공개 가능성까지 열어놨습니다. 중수본 관계자는 경찰청이라든지 출입국 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본인 얼굴이 공개될 수 있다는 걸 알면 아마 좀 상당히 좀 걱정은 될 텐데 글쎄 한국말을 좀 할 줄 아는 중국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유채커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거예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민주당 개각설 일축에 이상민 파면하라 아니면 탄핵 추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첫 번째 청문회를 열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광호 서울청장, 또 이임재 전 용산서장 사이에 진실 공방이 뜨거웠는데요. 이태원 참사 전에 용산서가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는지 여부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거죠. 박준 음악커가 주민에서 오늘 청문회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이태원 국조특위 첫 번째 청문회, 이 국정조사 기한 만료까지 사흘을 앞두고 드디어 오늘 열렸습니다. 이 참사 발생 이후 2달도 넘어서야 열린 건데요. 이 다정회의 정리 담당인 박마커, 거두절미하고 이 청문회 첫 번째 하이라이트부터 바로 줌인해 보겠습니다. 용산경찰서에서 직접 요청이 없었습니까? 용산경찰서 차원에서 요청은 없었고 제가 주무부서에 이번에 한로연 축제 대비해서 가장 효율적인 인파 관리에 가장 효율적인 기동대를 지원 요청해라 그런 지시를 했었고 당일 집회 시위가 많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답변이 들어왔었습니다. 네, 이 첫 번째 하이라이트 김광호 대 이임재입니다. 용산서가 이태원 참사 전 서울청에 이 헬로윈 인파 관리를 위한 기동대를 요청했는지를 두고 두 사람은 다시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기동대 요청 여부는 참사 발생을 막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리는 결정적인 증거로 꼽히는데요.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 용산서 차원에서 기동대 지원을 요청한 이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죠. 하지만 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헬로윈 이전에 이 서울청에 이제 인파 관리를 위한 기동대 투입을 요청한 게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증인, 참사 전에 서울청의 경비기동대도 2번 요청했다고 증언했습니다만 특수본 수사 상황에서는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지금도 참 이게... 증인이 지난번 증언했던 경비기동대 요청 내용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게 특수본 입장이에요. 이거 안 한 거죠? 저는 지금도 제가 지원 요청했다는 지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입장입니다. 이 상급기관인 서울청이 자신의 요청을 묵살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셈인데요. 이 참사 발생의 책임이 용산서가 아닌 서울청에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전 서장과 함께 증인으로 참석한 김광호 서울청장은 즉각 반박했는데요. 김광호 증인께 묻습니다. 경비기동대 요청이 있었습니까? 용산경찰서로부터. 그동안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서울청에서는 교통기동대 1개 제대 요청 외에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전 서장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꼬리 자르기를 당할 수는 없다라는 심정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버킷리스트 다 해봐야 해. 이전 서장, 이 기동대 요청과 관련한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의문을 표했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드러낸 겁니다. 제가 그 기동대 요청 지시를 했던 흔적들은 많이 있습니다. 간담회 결과 보고서랄지 또 어떤 할로윈 축제 사고 경과 보고서가 중간에 변경돼서 보고됐던 그런 내용들 많은 흔적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다 요청한 적도 없다, 지시받은 적도 없다 이게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사라진 게 저도 참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좀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 하이라이트는 자기 합리화인데요. 이전 서장과 김 청장은 시종일관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전 서장은 이 참사 당일 오후 11시 이전에 이 압사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죠. 이전 서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는데요. 당시 차 안에 있던 오후 10시 32분경에 용산서 112 상황실장과 통화를 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1시 이전에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통화는 했으나 잘 알려진 것처럼 통화 분량으로 이게 통화 내용 자체가 이게 서로 통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파가 밀집돼 있는 바람에 통신이 불량했고 이 송병주 전 112 상황실장과 전화 통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인데요.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을 했더라면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112 상황실장과의 통화를 했는데 상황을 몰랐다고 계속 되풀이하는데요. 통화가 1분 41초간 이어졌어요. 확인이 됐습니다. 영상에서 상황실장이 손짓을 섞어가면서 말을 하다가 이야기를 듣는 듯한 장면도 포착이 돼 있습니다. 특수본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증인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진상을 은폐하고 위증을 하고 있다는 말밖에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예요.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때 통화가 돼서 내용을 상황 파악을 들었다면은 당연히 그 즉시 액션이 무전으로도 액션이 나왔을 거고. 청문회에선 참사 당시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지적이 잇따랐죠. 야당은 참사 당일 현장에 투입된 기동대 인원이 보고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꼬집었는데요. 실제 저희가 용산서 무전망을 확인해 보니까 20명이 투입된 것이 아니라 단 9명만 투입돼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을까요? 시위 진압과 마약 단속에 그리고 그 우선시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우선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왜곡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광호 서울청장은 허위 보고나 은폐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교통기동대 20명이 현장에 투입된 게 맞다는 겁니다. 은폐라든지 이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그는 사실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사고 직후부터 우리 직원들한테 모든 이 참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은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수도 없이 했고요. 인파 관리 목적으로 배치된 건 아니었지만 이 현장 경찰들의 공로는 인정해달라고도 했는데요. 저희는 인파 관리 목적으로 인파 관리를 위해서 배치한 그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다만 우리 형사들이 현장에서 CPR도 하고 인파 관리도 하고 솔직히 그 우리 소방서장님이 계시지만은 후면으로 들어가서 소방이 그 현장에 진입하는 것도 우리 형사들이 다 그 진입로를 확보해 준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형사들이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그 현장 관리에 크나큰 공을 세웠다 이렇게 봅니다. 현장 경찰들의 노고 인정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텐데요. 문제의 핵심은 이 경찰의 사전 대비 태세입니다. 압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그에 따른 대비책 마련은 필수였겠죠. 하지만 이 김 청장은 그간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은 제기되지 않았었다고 말했습니다. 17년, 18년, 19년 이게 연속적으로 전부 다 이태노 거기에 교통사고 우려라는 부분들이 계속 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용산서 정보 직원이 그 교통 이외에는 그러면 할로윈데이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경찰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압사라든지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특별히 그동안 위험성에 대한 제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경찰이 작성한 관련 보고서 내용은 김 청장의 발언과 전혀 다릅니다.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첫 마디부터 위증을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2020년 할로윈 대위 종합 치안 대책입니다. 특히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나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는 내용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돼 있습니다. 방금 증인이 얘기한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렇다면 사고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파 관리만을 위한 별도 경력을 배치하지 않은 점도 왜 배치하지 않았는지 이 점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김 청장은 현장에 배치된 경찰의 주목적은 범죄 예방일 수밖에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간 그렇게 해왔다는 건데요. 특히 올해에는 마약 단속에 초점을 둔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보다는 정권 퇴진 관련된 집회를 우선했고 마약 관련 가시적 경찰 활동에 훨씬 더 적극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희가 7월 달부터 마약 특별 단속도 시작했고 또 우리 경찰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부터 마약에 대한 특별 대책을 또 지시하셨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약과 범죄 예방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볼까요? 너무 외로웠다입니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소방관들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없었고 구조한 사람들을 놓을 장소조차도 마련되지 않을 정도로 인파들이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네, 참사 당일 현장에 출동했던 이 용산소방서 현장 대응단 소속 유혜진 소방관의 말입니다. 유 소방관은 이 경찰의 현장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당시 이 현장에도 경찰들이 도착해 있었고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다급하게 수차례 28차례에 걸쳐 지원 요청이 있었던 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2명 정도 봤습니다. 현장 통제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현장 통제는 한참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 소방관이 외로움을 느낀 이유, 이 유관기관들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조 작업을 하는데 충분한 경찰 인력이 제때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빼놓고 그 빼놓은 사람을 놓을 공간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경찰 혹은 지방자치단체 혹은 상급기관 등에서 꼭 필요한 시간에 다른 기관들의 이런 지원이나 이런 대응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느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소방관의 담담한 답변에 유가족들은 괴로운 듯 신음소리를 냈는데요. 머리를 감싸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유소방관도 미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목소리가 흔들렸는데요. 현장에서 더 많은 인명을 구하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소방관들 모두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참담한 결과에 유가족분들께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 현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주민은 이태원 참사 청문회 오전 상황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이외에 눈여겨볼 만한 내용은 들어가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광호 대 이임재, 참사 전 기동대 진실공방 2라운드. 네, 청문회가 진행 중이니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는 걸 확인해 가면서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유정화 실장이 있었으면 아마 뭐 아니라고 했겠지만 박준우 마커가 정리는 참 잘해요. 네, 사실 이제 당일 아이템을 이 정도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분명히 유정화 실장은 아니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아까 시작할 때 저희가 유정화 실장 얘기했잖아요. 네. 유정화 실장 얘기했잖아요. 연락 없다고. 근데 그 아까 유튜브 댓글 보니까요. 정화류라는 사람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 지금 자기가 보고 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유정화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본인이라고 밝혔고요. 근데 그래요? 그래놓고 이제 저희 운영진한테 파이팅만 외치고 또 사라졌습니다. 그래요? 예. 보통 일 잘하는 사람은 놀 때 제대로 놀거든요. 꼭 이럴 때 이게 본방사수한 어중간하게. 어중간하게. 네. 놀 때 확실히 놀아줘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돌아와서 뭐 돌아와서 같은 거. 돌아와서는 제가 대타로 또 나가야죠. 네, 알았습니다. 박준호 마크 휴가하고는 좀 기간이 있으니까 네. 그 사이에 아마 유정화 실장이 많이 괴롭힐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자, 오늘 청문회를 저도 이제 오전부터 쭉 지켜봤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서 사퇴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를 냈고 아까 뭐 마약 범죄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경찰청장은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주장이죠. 네, 민주당 조응천 의원입니다. 조 의원은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를 보니 윤 대통령이 정무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정무적 책임은 법적 책임과 별개라며 정무직인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퇴 의사를 물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무적 책임이란 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정치적 책임이고 국민정서법 위반 죄에 해당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윤희근 증인 정무직이죠? 정무직이죠? 빨리 답변하세요. 정무직이죠? 네. 정무적 책임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조직 재정비하고 지금 제대로 시스템 갖추려면 증인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리에서 물러날 용이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의원님 말씀 취지를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네, 국민정서법 얘기 또 오랜만에 듣는데 일단 국민정서법 위반죄라는 그런 조응천 의원의 주장이었고요. 조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윤 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시에 술을 마신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죠. 네, 윤 청장이 참사 당일 음주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오늘 이 청문회에서 처음인데 윤 청장이 당시 휴일을 맞아서 지인들과 이제 월악산을 등산하고 나서 오후 11시쯤에 이 충북 제천의 캠핑장 숙소에서 취침을 한 것으로 전해졌었죠. 이 때문에 윤 청장은 몇 차례 보고 전화를 받지 못하다가 자정 넘어서야 이 상황 담당관의 전화를 받고 참사 발생 사실을 처음 인지했는데요. 윤 청장이 즉각 전화를 받지 못한 건 음주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청장님, 네네. 청장이 서울을 비우고 지방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거를 비서실이나 상황계통이 알고 있어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의원님 지적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만 당시 제가 주말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사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이 13만 준 군사 조직을 이끌고 있는 수장입니다. 네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입니다. 근데 무슨 사생활 운운하세요? 예, 의원님 지적 인정하고요. 제가 이번 사실은 참사를 계기로 제가 뭐 주말을 포함해서 제 사생활에 대한 이 재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네. 뭔 다짐을 하세요? 책임을 지시면 되지. 예. 그날 음주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음주하셨냐고요?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 밝혀드려야 되나요? 음주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보신 것처럼 윤 청장은 조 의원의 추궁에 다소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윤 청장은 참사 당일 경찰청이 위치한 서울을 떠나서 관외로 출타한 사실을 경찰 내부 시스템에 별도로 입력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인정을 했죠. 다만 경찰청장의 관할은 서울이 아니라 전국이고 참사 당일이 토요일, 휴일이었기 때문에 관외 출타 사실을 시스템에 입력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멘토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 의원이 당일 윤 청장이 근무 시스템에 휴가 내역을 입력하지 않았다. 입력하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윤 청장은 휴가가 아니라 휴일이다. 이렇게 좀 맞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 경찰 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에 나오는데요. 경찰 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 시간의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윤 청장은 휴가가 아닌 주말을 맞이해 캠핑장을 갔기 때문에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네, 왜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말해봐요. 뭐라고? 류정환 실장 얘기하려고요? 류정환 실장 얘기는 뭐 아직 열심히 보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 가로채려고 그랬잖아요. 얘기해봐요. 네.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뭐 얘기하려는 것 같은데.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증인으로 이제 출석하지 않았고요. 국토특위가 이제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는데 끝내 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국조특위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불출석한 송 전 실장과 박성민 서울경찰청 전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 5명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는데요. 이들은 구속 수감과 병가 등을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부터 속개된 청문회에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 등은 동행 명령에 응해 출석했는데요. 하지만 구속 중인 송 전 실장은 동행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이 동행 명령장은 이제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증인이 이게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거부할 때 이제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에 이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해서 지금 현재 구속 중이죠. 국조특위는 이 청문회 동행 명령을 거부한 송 전 실장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앞서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청문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못다 정리한 내용은 저희가 내일 다시 한번 정치부회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광호 대 이임재 참사 전 기동대 요청 진실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 소통시간 백반장입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기르고 싶은 좋은 습관 있으신가요? 저는 책을 주로 밤에 읽어서 올해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독서하는 습관을 만들고 싶은데요. 어떤 한 가지 습관이 만들어지려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최소 66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달이 조금 넘는 기간이니까 결코 짧지는 않죠. 습관을 만드는 동안 왜 이렇게 안 될까 할 수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셔서 각자 바라는 습관 하나씩 꼭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응답하라 다정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실물과 다른 이기형,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 여러분의 생각은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 보겠습니다. 1969님께서는 미국처럼 모든 범인들을 머그샷을 찍어야 하는 법적인 조항을 만들어야 여죄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연쇄살인범은 꼭 다시 찍어서 신상 공개해야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822팀님께서는 신상 공개는 왜 하냐, 실효성이 없는데 오히려 애꿎은 선량한 사람이 혹시나 공개된 사진이랑 담기라도 해서 피해를 보면 그게 무슨 코미디냐, 누굴 위한 범죄자 인권이냐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B61님께서는 정작 사진을 공개하고 본인에게 가는 수치심이나 손해는 없다. 정작 피해를 보는 건 대부분 가족 쪽이다. 그래서 이런 공개 반대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생각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영한님, 완전 다른 사람 사진입니다. 외국처럼 머그샷 찍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 고유정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기도 했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꼬 발랄팬님, 1, 2년에 한 번씩 흉악범 얼굴을 공개해야지 형 살고 나면 얼굴도 잊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방안을 마련하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보내주신 정의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다정회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백 관장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제가 수시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거든요. 저는 5시면 무조건 일어나요. 저희 고양이가 5시에 꼭 깨워요, 저를. 네. 자, 좋습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개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돌았던 장관 차출설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내심 입각을 원하는 듯 했던 나경원 저출산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당대표 도전 결심에도 영향이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출마 쪽으로 마음이 기울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새해가 되면 기분 좋은 덕담을 주고 받곤 하죠. 요즘 여권에선 이분이 남긴 미묘한 덕담이 화제입니다. 최근에 특별 사면을 받은 MB입니다. 어제 권성동 의원이 친이계 인사들과 함께 논영동 자택을 찾아서 새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권 의원에게 국회에서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덕담을 건넸다고 합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권 의원, 당대표와 연관짓는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MB가 시그널을 준 당권 주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인데요. 지난 성탄절을 맞아 MB가 입원 중이던 서울대 병원을 찾았었죠.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또다시 자택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MB는 김 의원에게 통합과 연대 측면에서 적임자다라고 격려를 해줬다고 하는데요. 이 역시 당 대표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국회에서 큰 역할이냐, 통합과 연대의 적임자냐, MB의 마음 과연 누구에게 실린 걸까요? 이게 친이계 당원들의 표심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기엔 메시지가 미묘합니다. MB의 덕담을 놓고 양측의 해몽 싸움이 치열할 듯 싶습니다. 두 사람은 이른바 윤심을 놓고도 경쟁을 벌이고 있죠. 자기는 죽여도 대통령을 살리고 우리 당을 살리는 모습, 자기는 그림자처럼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모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구성됐으면 좋겠다. 우리 의원들이 주저할 때 제가 제일 앞장서서 가서 윤 대통령 만났고, 예선 캠프, 본선 캠프 제가 다 꾸리고 제가 다 심부름했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면은 정치인 권성동도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무려 2번에 걸친 관저 면접을 통과한 김 의원이냐, 아니면 원조 윤핵관으로 통하는 권 의원이냐, 윤심의 향배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윤핵관이 있고 윤심이 있겠느냐, 윤심 논란에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윤심은 없다고 했지만 당원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죠. 사실 윤심은 나에게 있다, 아전인수식 해석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두 사람의 윤심 경쟁이 미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번 전당대회 결선 투표제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후보들 사이에 연대가 화두로 떠올랐죠. 사랑의 작대기가 엇갈리며 뜻하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기현 의원하고 합친다고 하면은 그래 뭐 그럴 줄 알았어가 되는데, 예. 다른 사람하고 만약에 합친다. 안철수, 뭐 예컨대 그런다면은 예. 이게 대통령의 뜻은 뭐지? 진짜 중립인가? 김장연대에 맞서는 뭐 예를 들어서 안권 뭐 예컨대 낙원연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윤 대통령은 이른바 장관 차출설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가지치기를 했죠. 연초 개각은 없다 못을 박았는데요. 입길에 오르내리던 원희룡 국토교토부 장관도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대표 차출설이 연말에 계속 돌았어요. 얘기하는 건 자유입니다만 저는 거기에 단 1도 관심이나 신경을 쓸 여력이 없습니다. 단 1의 가능성도 1%의 가능성도 없는 얘기군요. 1초의 시간도 거기에 기울일 여력이 없습니다. 문이 닫힌 연초 개각 가능성, 전대 출마를 고심 중인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의 선택에도 영향을 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나경원 대표가
대표 경선에 등판할 것이 아니냐는 개각하고도 좀 맞물려 있어요. 나경원 대표가 문광부 장관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개각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떤 입지도 별로 없는 거죠. 원외에 머물고 있는 나 부위원장. 저출산과 기후란 중요 어젠다를 맡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비상근직이죠. 더욱이 당원들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입각길이 막힌 이상 대표직에 욕심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출마할 마음은 꿀뚝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 의원이나 전 대표가 아니고 부위원장이잖아요. 이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어떤 형태로든 그 말씀을 드릴 상황이잖아요. 그래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나 부위원장도 용산의 기류를 살피고 있는 듯한데요. 대통령께서 업무를 저한테 인구 문제 업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더 나눠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관저로 좀 불러주길 학수고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부위원장만큼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이 큰 분이 있죠. 바로 유승민 전 의원인데요. 유 전 의원과 비교적 가까운 당내 인사들의 입에서도 결심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결선 투표 2등 안에는 못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마하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또 뭐 결승에도 못 올라가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무튼 힘드실 것 같습니다. 유 전 의원도 가족들이 출마에 반대한다며 고심을 드러냈는데요. 아빠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전당대회 룰까지 바꾸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그거 왜 그렇게 좀 이렇게 초연하게 다른 보람이 있는 일 했으면 좋겠다. 친윤계에선 가족은 핑계라면서 결국 출마하지 않을 거란 전망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가족의 그 핑계까지 서서히 나오는 거 보니까 앞으로 시간 좀 많을 것 같은데 선거에 떨어지고 나면 제일 갈 수 있는 데가 산티아고입니다. 저처럼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번 가셔서 마음을 다잡고 오시면 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당대표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당권주자들 사이에 본격적인 정쟁도 시작이 됐죠. 윤상현 의원이 당대표 후보 수도권 출마론을 꺼내들며 김기현 의원을 정조준했는데요. 이른바 김장연대, 결국은 확장성이 없는 PK연대일 뿐이다. 공격에 나선 겁니다. 김 의원은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당대표의 수도권 출마 여부와 당의 승리는 무관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상황을 소환했는데요. 황교안 전 대표가 종로에 출마를 했지만 우리 당은 괴멸 수준의 참패를 당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김 의원의 정치적 파트너죠. 장제원 의원도 반격에 가세했는데요. 지역 구민을 무시한 폐륜적 발언이고 허장성세다 직격을 했습니다. 장 의원의 폐륜 공세, 윤상현 의원은 무지개 반사로 맞섰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며 2012년 총선 당시 장 의원이 썼던 트위터 글을 상기시켜줬는데요. 한나라당 중진 선배님들 뭐 하십니까? 아무도 적진에 뛰어드시질 않으십니까? 그냥 국회의원 한 번 더 하시려면 자신의 지역구에 나가십시오. 역시 한나라당은 통탄합니다. 라고 적었었다는 겁니다. 소장파가 이젠 꼰대가 됐다 꼬집기도 했습니다. 당시 장 의원의 주장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라디오 인터뷰에선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지역구까지 구체적으로 추천을 했었습니다. 지금 제일 중심에 서 있는 분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종로라든지 그런 데에서 상징성 있는 지역구에 가셔서 한번 한나라 바람을 전체를 불러일으키는 게 좋지 않겠나. 윤 의원의 수도권 출마 제안, 영남권 정치인들도 조금 듣기 불편했나 봅니다. 영남에서 공천은 곧 당선이란 시각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 영남권 자존심을 긁지 말하면서 그렇게 수도권이 중요하면 왜 구미에서 출마 선언을 하느냐 따져 물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각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해요. 아니 도대체 서울 수도권에 중점을 두시려면 광화문 내거리에 사시지. 네. 왜 또 구미시 상모동까지 오셔가지고 출마 선언을 거기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이율 배반적이라는 건데요. 지방 중진 의원들에게만 지역구를 옮기라는 것도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그냥 지역구가 나는 수도권에 있는 분이 수도권에 출마해라 이러면 자기는 변화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조금 불공정한 이야기예요. 나름 일리가 있는 지적인 듯합니다. 그럼 수도권의 지역구를 둔 당권주자들도 함께 지역구를 옮기는 건 어떨까요? 수도권에서도 험지로 꼽히는 인천, 계양을 같은 곳으로 말입니다. 지난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실제로 나온 아이디어이기도 하죠.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김기현 의원의 입에서 말입니다. 오늘 정치인사이드 김 의원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안철수 대표 같으신 분, 네. 이런 분들은 좀 큰 지도자로서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지지를 좀 더 외연을 확장하고, 네. 그리고 중도를 넓히기 위해서, 네. 험지 같은 데 곳에서 나가서 출마해서 이겼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분당갑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3월 8일로 날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본격적인 선거전을 시작한 분위기고, 그걸 또 어떻게 아냐면은 오가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까 그 조멘토가 얘기했지만 뭐 폐륜이라든지 또는 뭐 꼰대라든지 좀 상당히 자극적인 단어들이 좀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실장 지금 그 주자들의 공식 출마 선언도 예정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내일 경북 구미시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TK 지역에서 출정식을 열고 그 바람을 수도권까지 이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윤핵관으로 통하죠. 권성동 의원도 이르면 6일쯤 출마 선언에 나설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7일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던 김기현 의원, 오는 9일 캠프 출정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김재원 의원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군요. 구미에서 내일 출정식을 여는 부분을 지적한 거고, 제가 내일 윤상현 의원이 어떤 얘기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보통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신평 변호사가 김기현 의원의 후원 회장을 맡기로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김기현 후보가 후원 회장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 기꺼운 마음으로 이를 승낙했다고 밝혔는데요. 당대표는 총선의 원만한 관리자여야 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김 의원이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신 변호사가 다른 당권 주자들에 대해서는 혹평을 쏟아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안철수 의원은 총선에서 중도층을 가장 많이 흡수할 힘을 가졌지만 적어도 이번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총리나 내각을 거친 다음에 대선 주자로 나가는 게 옳다는 겁니다. 또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선 총선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중도층 흡수의 힘이 약하다고 평했고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선 지난번 당에서 최고직을 맡으며 너무나 자주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대통령과는 별도로 움직이면서 소위 자기 정치를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후원회장을 맡았으니까 이제 김기현 의원을 좀 많이 이렇게 띄워주는 건 당연한데, 아무튼 이제 다른 주자들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고, 어제 저희도 얘기했습니다만 홍준표 대구시장도 주자들을 비판하면서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는 또 비판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김기현 의원이 일단 김장연대에 이어서 새를 불리는 그런 모양새인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또 한마디 했죠. 김장연대에 대해서 또 상당히 신랄한 그런 또 비유를 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는 김기현, 장제원 의원을 새우에 빗댔었죠. 어제 MBC 인터뷰에서는 새우 2마리가 모이면 비만 새우가 된다면서 두 사람의 연대를 혹평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서 이른바 윤심이 김기현 의원에게 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보수의 아이돌이었던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도 자신의 뜻대로 당대표를 만들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새우는 모여도 새우다. 그러니까 고래는 안 된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 비만 새우가 된다는 그런 이준석 전 대표의 표현이었고요. 일단 뭐 듣는 사람들은 기분이 되게 좋지는 않을 것 같네요. 또 무슨 뭐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기현 의원이 한마디 하면 제가 내일 소개하도록 하고요. 새롭게 개정된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삭제된 사실이 알려졌잖아요. 오늘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졌죠. 네, 민주당은 이제 교육부가 고시한 2022년 개정 초중고교 사회, 역사, 한국사 등의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 단어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기존 교육 과정에는 이 5.18 민주화 운동이 이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나란히 기술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5.18 민주화 운동만 빠졌다는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은 개정 교육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삭제된 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시기에 결정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2021년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시절 2022 개정 교육 과정 개발을 시작하면서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모든 교과에 학습 요소라는 세부 항목을 생략했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의 서술이 최소화되는 과정에서 빠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2021년 12월에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의 최초 시안부터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입각 막힌 나경원 출마할 결심, 수도권 출마론 공방, 이율 배반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이지혜 실장의 국회 상황실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소통 부재를 비판하는 영상 어제 공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도 참석해서 맞장구 쳤죠. 신년 초부터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전 정부 신구 권력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대하는 민주당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서로 소통하지 않는 정치를 하는 게 얼마나 그게 위험하고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지를 지난 1년간 실감을 이렇게 했을 텐데 계속 이제 그런 하는 게 너무 이제 안타깝게 생각이 되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판한 소통하지 않는 정치,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이었죠. 언론 없이 참모진들만 배석한 가운데 집권 2년차 신년사를 발표하고 야당의 이메일만으로 신년 인사회 초청장을 보낸 점 등을 비판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 상황실 윤석열 때린 문재인 신구 권력 신경전으로 시작합니다. 예측이 안 되는 상식 밖의 얘기들을 해야 되니까 약간 저희가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이나 국가의 미래나 저희는 전혀 관심이 없죠. 윤석열 정부의 불통을 지적하는 문 전 대통령 말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답변입니다. 이번엔 지역 민심 상황을 묻는 문 전 대통령에게 이 대표 다들 답답해한다고 전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다시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럴수록 국민들은 역시 이제 민주당에게 또 그런 기대가 더 이제 커지지 않을까. 잘 부응하려면 이재명 대표부터 중심으로 다음 또 한일일체 하나가 돼서 올해는 더 이제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 권력이 집권 2년차 신권력을 비판하니 집권 여당 가만 있을 수 없죠. 당권 주자 권성동 의원,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 고작 평양 온반 먹으며 현 정부를 비난했다며 여러 범죄 의혹의 당사자들의 만남이고 만남의 본질은 죄와 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양산 만남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렇게 말한 부분도 문제 삼으며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훈련을 못하게 한 9.19 합의의 당사자 문 전 대통령이 반성하라고 했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 통합, 협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의 기본은 대화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는 게 풀어지는 것인데, 근데 그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그죠. 근데 대통령은 지금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의 대표를 만나는 것에 대한 부담 이런 거를 좀 토로했다는 이런 전혀 관계 없죠. 그건 법의 영역이고 그건 그대로 진행하면 되니까요. 그걸 마다하는 야당 대표도 아니고요. 야당과의 소통 부재,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입을 보탰습니다. 애매한 이메일 초청 방식이 문제였고 대통령과 대화할 시간도 없어 손편지를 써서 건넸다는 겁니다.
이메일 내용을 보니까 이게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그 야당 대표들을 정시로 초청하는 건지 아닌지 굉장히 좀 애매한 내용이었어요. 네. 대통령의 공식적인 인사가 있고 오부 요인들 한마디씩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전날 밤에 밤새고 손편지를 썼죠.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전혀 몰랐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신년 인사회에 여러 사람들하고 인사회 하는데 저를 오라고 했다고요? 괴이, 정상적이지 않고 별나다는 뜻의 이 단어가 며칠 새 정치권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윤석열 정부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는 표현으로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사정부 이후로 처음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신년사만 발표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과인의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거라.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라면 괴이합니다. 사실 괴이라는 흔치 않은 단어의 등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소리가 들린다며 조롱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괴이하다고 맞받아친 뒤부터입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 장관에게 사과 대신 심심한 유감을 표했던 김의겸 의원. 한 장관을 보면 연극을 하는 것 같다면서 괴이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런 한동훈 장관의 모습, 이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장관의 모습이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야말로 정말 가장 괴이한 장관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권에선 김의겸 의원의 이런 발언과 행보, 관심을 받기 위한 거라고 분석했죠. 이때도 괴이 또 등장합니다. 언론에 한 줄이라도 나와서 주목을 받으려면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거나 한동훈 장관을 공격해야만이 그분들이 뉴스가 되니까 지금 오로지 그것에 목숨을 건 분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괴이한 일을 벌이는 거죠. 이쯤 되면 정치판이 괴이한 것 같은데요. 민주당과 법무검찰의 갈등, 지난 검수완박에 이어 다시 부활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검찰청 검사 정원 220명을 늘리겠다고 법안을 내놨는데 민주당은 검사 신상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입법 준비에 나섰다고 합니다. 당내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 논의가 시작된 걸로 전해집니다. 각 검사가 담당하는 사건 수와 미제 사건 수, 기소 불기소 비율,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 등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친인척, 검찰 출신이라고 묻어주고 빠져나가지 않게 검찰부터 공정하게 일을 하는 시스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이런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 수사는 야당 파괴라고 규정하고 총력 대응하는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말 검찰 출석과 신년 기자회견 일정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10에서 12일 검찰이 통보한 소환 일정에 맞춰 출석하겠다는 방침 정도만 전해졌다고 하네요. 검찰 조사를 앞둔 이 대표의 심정, 여권에선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요즘 굉장히 불안하신 것 같아요. 얼굴도 이제 뭐 많이 살도 빠지시고 불안함이 역력한데 최근에 이제 지방에 다니면서 정치 탄압을 받는 모습으로 굉장히 자신을 치환해 가면서 약간의 용기를 얻으니까 이제 농담할 여유가 좀 생긴 거 보여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기간 연장,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런 요구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어떤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고귀한 생명을 잃은 이 끔찍한 참사를 정쟁화하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도가 아닌가. 그런 점이 대단히 아쉽고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런다고 해서 대장동 부패 개입 등 이재명의 의혹이 덮어지지 않는다. 정정당당하게 하자. 하지만 방탄국회 지적에 이재명 대표 검찰의 소환에 응할 건데 무슨 방탄을 하냐고 했습니다. 임시회 소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대표님 본인의 방탄국회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해소하실 방법을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아니,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하죠?
그 사법 리스크와 당 문제를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다음 질문으로 가죠. 자신들은 1월 국회가 방탄 국회로 규정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정책 목적을 그냥 가감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검찰을 향한 비판도 잊지 않았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통한 야당 탄압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측이란 언론 플레이 뒤에 숨어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검찰 지겹지도 않습니까? 언론 뒤에 숨어서 교묘한 말장난이나 하라고 국민이 검찰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안팎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 대응을 분리해서 총선을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 민주당 상임고문인 야권 원로 문희상 전 국회의장 사자성어 교토 3굴 화의 부동을 언급했습니다. 교토 3굴은 교묘한 지혜로 위기를 피하거나 재난이 발생하기 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뜻인데 토끼도 굴을 3개는 판다면서 민주당이 플랜 B, 플랜 C를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고요. 다음으로 화의 부동, 화합하되 무리지어 다니지 않음. 그렇게 그 민주당이 화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토상굴 뒤에 한 내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화의부동이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당내에서. 그건 민주주의의 기본이에요. 달라야 돼요 또. 같으면 일사불란한 체제고 그건 독재입니다. 예. 민주정당의 기본은 다양성이 인정되면서 서로가 대화 속에서 문제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안민석 의원은 이 같은 제안에 야당 탄압 상황에서 또 다른 플랜을 세우기보다는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도 그래서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두고 민주당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해를 넘기기 직전 극적으로 타결된 여야 예산안 합의.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불통,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논란을 둘러싸고 신구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한 모습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구 권력 신경전, 정치권의 맴도는 괴이함, 협치는 실종.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소통 문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면서 논란의 판이 이제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아직도 검사 윤석열 이런 표현까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오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100점 만점 중에 줄점수가 없고 낙제점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제일 큰 기능이 국민을 통합시키는 건데 아직도 야당 인사와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면서 아직 정치인 윤석열이 아니고 검사 윤석열로 보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에 대해서는 어제 또 조이신 멘토가 발제를 했던 내용이 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논란 때문에 여전히 뭐 뒤숭숭한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아직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좀 더 많은 거죠. 네, 아직까지는 드러내고 당 상황과 분리해서 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민주당 원로들은 일단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당을 위해 어느 정도 선긋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오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은 고깝게 들릴 수 있겠지만 당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결국 거리두기를 하고 차단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당에 부담을 주는 이 대표의 책임과 관련한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을 했는데요. 측근의 비리 혐의가 인정이 되면 민주당 전체가 비호했던 만큼 당대표를 계속할 수는 없을 거란 취지입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산 2억여 원을 동결했습니다. 심지어 당까지 나서서 당 대변인이 검 조작이니 어쩌니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확실하게 그 비리가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저기 이재명 대표는 그 도의적 책임은 좀 져야 되겠죠. 네. 자, 국회 전망 관련해서 앞서 저희가 뉴스픽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1월 임시국회에는 절대 합의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네,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이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을 권한, 즉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려고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탄 의사가 없다면 최소한이라도 비회기를 만들어 일반인과 똑같이 사법 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순서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재명 방탄의 열쇠로는 임시국회와 국정조사 연장의 문을 절대 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가시화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민주당 거리두기 고심, 국민의힘 방탄국회 비판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 실장은 처음엔 좀 보는 척하더니만 뒷부분 가서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잠이 들었겠죠.